자, 동시범을 보도록 합니다. 공동정범 얘기는 전 시간까지 해서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은 공동정범이 아닌 전혀 다른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의부터 볼게요. 자, 2인 이상의 정범이 상호간에 의사 연락 없이 동일 객체에 대해서 동시 또는 이시에 각각 범죄를 실행한 경우를 말한다. 의사 연락이 없다는 점에서 공동정범이 아닌 거예요. 자, 여기서 노트를 펴봅니다. 노트 76페이지. 자, A가 있고 B가 있죠. 여기 값이 있잖아요. 그쵸? A가 폭행하고 B가 폭행을 해요. 이 A가 폭행, B 폭행은 동시에 할 수 있고 또는 시간대가 다를 수 있죠. 그쵸? 근데 그 다음을 잘 보셔야 됩니다. A, B가 갑을 폭행하자 이렇게 의사연락이 있다면 그건 공동정범이에요. 공동정범. 그건 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자, 동시범이라고 하는 것은 A하고 B가 갑을 때리는데 의사연락이 없어야 돼요. 의사연락이 없어야 돼요. 그랬을 때 동시범이 되는 거예요. 의사연락이 있다면 그건 공동정범인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동시범이죠. 동시범이라고 하는 것은 자, A가 때렸는데 이 A가 때린 폭행으로 인해서 B가 뭐 상처를 났다든지 결과물이 발생을 했다고 하면 근데 A가 때린 거로 나온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인과관계가 판명이 되었다면 누가 때린 것으로 인해서 부상을 입혔다든지 그게 판명이 되었다면 그 판명된 대로 처벌하면 됩니다. 그래서 형법은 여기까지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형법에 개입하는 것은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을 때 형법이 개입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인과관계 판명되지 않았을 때 자, 상해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그때는 19조가 돼요. 19조. 19조가 되어서 각자를 미수로 처벌합니다. 자, 규제 한번 가볼까요? 자, 19조 가볼게요. 동시 또는 이시에 독립된 행위가 경합을 하여 즉 무슨 말이죠? 의사연락이 없다는 거죠. 그 결과 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쵸? 판명되지 말아야 됩니다. 판명되지 않았을 때는 그 각자를 빨간색 미수로 동그라미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빨간색입니다. 이것이 19조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와보세요. 자, 상해 결과가 나오지 않았죠? 조문을 읽어보니까 상해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19조가 적용되어서 각자가 미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상해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때는 263조가 적용이 됩니다. 자, 교재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263조가 나와 있죠? 그쵸? 동시범이라고 해서 독립된 행위가 경합을 하여 이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했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쵸? 그랬을 때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공동정범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 말은 공동정범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고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는 말은 기수로 처벌을 한다. 이런 말이 아시겠죠? 기수 처벌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노트로 와보시게 되면 공동정범 예에 의한다는 말은 각자가 기수범이다. 이런 말이 기수범이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A하고 B가 갑을 때림에 있어서 의사연락이 있으면 안 돼요. 의사연락이 없을 때 동시범 처리가 된다. 그때 원인된 관계가 판명되었을 때는 판명된 대로 가면 됩니다. 판명되지 아니했을 때 안에서 이것이 동시범이 되는 것인데 동시범이 두 종류가 있어요. 상해 결과 나왔을 때와 상해 결과 나오지 않았을 때. 상해 결과 나오지 않았을 때에 19조가 적용되어서 각자가 미수가 되는 것이고 상해 결과 나왔을 때는 각자가 기수로 처벌된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교재와 볼까요? 자, 원위치 한번 해볼게요. 자, 개념 나와 있죠? 특징 보세요. 동시범이라고 하는 것은 A가 때리고 B가 각각 때리는 것이기 때문에 단독정범이 경합한 것이다. 그래서 공동정범이 아닙니다. 공동정범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실행 전부 책임 원리가 적용되지 않고 각자 개별 책임 원리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공동정범과 달라요. 성립 범위를 볼게요. 우리가 공동정범 첫 시간에 범죄 공동설과 행위 공동설로 나눠서 봤잖아요. 그렇죠? 그 범죄 공동설 같은 경우에는
고의 없는 수개의 고의범 상호간, 고의 과실범 상호간, 과실범 상호간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공동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동시범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범죄 공동소를 따랐을 때는 동시범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게 되는 거죠. 반면에 행위 공동설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공동종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동시범위 성립 범위가 좁아지게 된다는 점에서 양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검찰직 하시는 분들만 봐두세요. 2번 같은 경우에 성립 요건을 볼게요. 첫 번째, 독립행위가 경합을 할 것 이런 말입니다. 조문에 나와 있죠? 조문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독립된 행위가 경합을 할 것. 두 번째는 결과 발생된 원인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을 것. 그쵸? 그리고 객체가 똑같을 것 이런 말이죠. 자, 첫 번째, 독립행위가 경합을 할 것. 이 독립행위는 의사연락이 없어야 됩니다. 의사연락이 있을 때는 그건 공동전범이라 그랬어요. 자, 판례 볼게요. 판례 보시면 공범 관계에 있어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면 공동가공 의사가 뭔데요? 공모잖아요. 그렇죠? 세모 쳐보세요. 이것이 있었다면 그때는 동시범 문제가 생겨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밑에 2번, 밑에 판례 상호 의사의 연락이 있어서 연락이 있대요. 공모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럼 공동정범이 되는 거잖아요. 독립행위 경합이라고 하는 이게 뭐죠? 이퀄 동시범이죠. 이 문제는 생겨날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공동정범이다는 거예요. 자, 또 이때 독립행위라고 하는 것은 고의 과실 불문합니다. 뭐 중요하지 않고 밑에 2번 볼게요. 2번 체크하시고 자, 분명 뭐라 그랬어요? 독립된 행위가 각각 존재할 것 이런 말이에요. 근데 독립된 행위 자체가 물음표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불분명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19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죠. 분명 19조가 적용되려면 각각 독립된 행위가 경합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19조 독립된 행위 자체가 각각 불분명할 때는 19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것이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 그 상해죄의 동시범위 특례도 상해죄의 동시범위 특례도 동시범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성립요건 19조와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각각 독립된 행위가 경합을 할 것 그랬습니다. 자, 밑에 판례 별표 쳐보시고 중요한 판례인데요. 상해죄의 동시범은 두 사람 이상이 가해 행위를 하여 즉 독립행위가 경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해 결과를 가져왔을 때 동시범위 성립하게 되는데 자, 밑에 보면 가해 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치 않습니다. 즉 독립행위 존재 자체가 분명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동시범위 성립할 수가 없겠죠. 자, 이 자체만으로도 출제가 많이 되었지만은 밑에 화살표 되어 있는 이 판례도 출제가 좀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만일 흉기로 피해자 얼굴을 찍은 것이 두 사람 중에서 피고인들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의 소행일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 했습니다. 없다 세모 칠게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가해 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는 자, 밑에 흉기에 따른 상해 부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앞으로 가시고 여기까지 했죠? 자, 다음 두 번째 행위 객체는 동일할 것 됐고 자, 결과가 발생할 것 발생하지 아니하면 19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발생해야 돼 결과가요. 발생하지 않으면 19조가 적용되지가 않는다. 됐고 그 다음 효과 판명되었다면 판명된 대로 각자 책임 범위 한도 내에서 각각 정범으로 처벌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등 문제가 안 돼요. 자, 문제는 2번이며 2번 체크하시고 자, 원인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을 때 그때 바로 19조가 적용되어서 각자가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이런 말이죠. 따라서 독립된 행위가 과실범일 때에는 불가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자, A가 때린 것이 고의고요. B가 때린 것이 고의예요. A가 때린 것이 고의이고요. B가 때린 것이 과실로 때린 거예요. A가 때린 것이 과실이고요. B가 때린 것이 고의예요. A가 때린 것이 과실이고요. B가 때린 것이 과실인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볼 수 있겠죠? 근데 밑에 보니까 19조에 따라서 각자가 미수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고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수가 되는 거죠. 고의로 때린 것은 미수가 되는 것이고 전부 다 고의로 때린 것은 다 미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미수가 되는 것이고 근데 과실범은 미술처벌정이 없잖아요. 여기도 미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과실범 같은 경우는 미수처벌정이 없잖아요. 지금 다 불가벌이 되는 거예요. 불가벌.
불가벌, 불가벌. 네 번째 사례 잘 보세요. 과실로 때린 거, 과실로 때린 거, 그쵸? 근데 과실로 때린 것은 미수처벌정이 없기 때문에 요 부분은 무죄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나와 있죠? 얘 쭉 읽어보시고, 니은 볼게요. 니은 체크하시고. 자, 독립된 과실이 경합해서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는 무죄가 돼버려요. 자, 과실행위는 실화죄잖아요. 실화죄는 과실범이기 때문에 미수처벌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판례 별표 쳐보시고. 이 시의 독립된 행위가 경합을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때 독립행위라고 하는 것은 밑에 사실관계를 보듯이 이 독립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 경우에 있어서는 과실 플러스 과실이 경합된 사건이었어요. 결과가 발생하였는데 치사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데 그 결과 발생이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된다? 19조가 적용되어서 각자가 미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요 밑에 업무상 과실 치사죄 있잖아요. 이 과실이 위에 나와 있는 과실 플러스 과실로 나온 겁니다. 그쵸? 근데 과실 같은 경우에는 미수처벌정이 없기 때문에 무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됐죠? 자, 지금부터는 19조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는 상해죄의 동시범위 평들을 보겠습니다. 자, 263조 나와 있죠? 상해죄의 동시범위 특례 조항은 19조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그쵸? 상해 결과가 나왔을 때는 263조, 상해 결과가 안 나왔을 때는 19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조문을 왜 두었는가? 이것은 검사의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성질 볼게요. 자, 다수설은 거증 책임을 누구한테 지운다? 원래는 거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만큼은 예외적으로 피고인에게 거증 책임을 지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지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진다는 거예요. 우리 형법에 피고인이 거증 책임을 지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263조 상해죄 동시범위 특례 조항하고 강론책 가면 명예훼손죄가 나오는데 거기 310조가 나와요.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100% 모두 다 검사가 진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밑에 판례 했고 효과 보세요. 자, 공동정범 예에 의한다는 말은 공동정범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각자 기수로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이 5번이죠. 적용 범위가 출제가 잘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상해죄하고 폭행치사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적용된다고 봐요. 그래서 1번은 동그라미 칠게요. 두 번째인데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죄의 경우에 이것도 적용될 수가 있을까? 223조가. 견해가 좀 갈리게 되는데 우리 판례는요. 이것을 긍정해요. 판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판례 입장에서 긍정한다. 자, 세 번째는 이 강간치상죄하고 강도치상죄의 경우에도 223조를 적용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인데 강간하고 강도하고 상해하고는 그 본질적으로 보호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학설과 판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상해는 상해인데 과실로 나온 상해가 인정될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것이 학설이죠.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만 적용되는 것이고 3, 4번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노트를 한번 가보시면 노트에 제가 이렇게 필기를 해놨습니다. 자, 노트에 나와 있죠, 여기. 자, 상해의 결과가 나왔을 때에 223조를 적용한다는 거죠. 그쵸? 그쵸? 근데 요 방금 보았듯이 폭행의 고의, 상해죄의 고의는 판례가 인정된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것이 결과가 상해의 결과뿐만 아니라 사망이 나왔다 할지라도 폭행치사, 상해치사의 경우에도 우리 판례가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됐죠? 근데 강간죄라든지 강도죄는 죄질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라고 하는 것이고요. 방금 보았듯이 폭행 고의, 상해죄 고의니까 이거 고의범입니다. 고의범. 즉 동시범은 고의범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해나 폭행이라고 하는 것이 과실범일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역시 다수설이고요. 그걸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다시 와보세요. 자, 중요한 것이 판례죠. 별표 쳐볼게요. 자, 2시, 시간대가 다릅니다. 독립된 상해 행위가 경합을 하여 사망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 자, 빨간색으로 상해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났을 때,
어디죠? 여기죠. 도표에서 2번이죠. 상해치사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했을 때 공동정범의 예에 따른다는 말은 263조를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어떤 사건인지 볼게요. 갑은 술에 취해 있는 A의 어깨를 주먹으로 한 번 때리고 쇠스랑 자루로 머리를 2번 강타하고 가슴을 한 번 밀어서 땅에 넘어뜨렸다. 자, 3시간 후에 이제 을이 지나갑니다. 갑이 3시간 전에 이렇게 때린 거예요. 3시간이 지나서 을이 이 자리를 또 지나가다가 A 멱살을 잡아 평상에 앉혀놓고 또 때리고 해서 상해를 입혔는데 나중에 죽었어요. 동시범이죠. 그쵸? 동시범인데 이 사망이라는 결과가 누구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갑인지 을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판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의 폭행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된 것인지 판명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우리 판례는요. 이것도 263조를 적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갑의 상해와 을의 상해가 독립된 행위로서 경합을 하였고 사망의 결과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사망이라는 결과가 누구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판명되지 않았을 때 각자를 공동존범 예에 따라서 기수로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과 을 모두 죄가 뭐가 됩니까? 상해치사죄의 공동존범이 되는 거예요. 자, 처벌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공동정범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처벌 자체를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서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다음. 자, 이 판례도 별표치 해보시고. 자, 이미 2시간 전쯤이라 그랬죠? 시간대가 다르네요. 이시행이죠. 갑은 이미 2시간 전쯤 을의 폭행행위에 의해서 부상을 당하여 의자에 누워있던 병을 밀어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러나 그 사망이 누구 것인지 판명되지 않았다. 처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입니다. 자, 보시면 상해, 폭행이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를 이르렀다는 거죠. 어떤 부분이죠? 예, 2번이죠. 상해치사, 폭행치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례는 긍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시간적 차이가 있죠. 2시간 전후니까 각자 상해나 폭행에 경합해서 사망했다고 했을 때 그 사망이 누구의 행위에 의해서 판명되지 않았을 때는 각자를 공동존범 예에 따라서 처벌을 할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 어떻게 합니까? 폭행치사죄의 공동존범 예에 따라서 처벌을 하는 거예요. 공동존범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처벌 자체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됐죠? 됐고 뱃놀이 사건 볼게요. 1번은 봤어요. 1번은 일방의 가공 사실만 갖고서는 공동존범 관계가 안 된다. 무슨 말이죠? 편면적 공동존범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판례입니다. 이 판례도 별표. 자, 그리고 판례 2번을 보시면 263조의 경우에는 상해치사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관계 읽어보시면 돼요. 역시 처벌 자체를 어떻게 한다? 처벌 자체를 공동존범 예에 따라서 기수로 처벌하겠다. 상해치사죄 기수로 처벌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밑에 판례도 별표. 자, 상해죄의 동시범위 특례조항은 보호법이 다른 강간치상죄 밑줄 그시고 X, 강간 밑줄 그시고 X, 강간치상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관계 한번 읽어볼까요? 친구 사이인 갑과 을은 우연히 만난 병녀와 방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은 병녀를 강간하였고 그 돌아온 을이 다시 갑이 화장실 간 사이에 병녀를 강간하였다. 병녀는 회음부 찰과상을 입었는데 누구로 인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갑과 을의 주특이 뭘까요? 이것도 263조의 동시범위 특례를 적용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여기 나와 있듯이 답이 뭐예요? 각각 강간죄의 단독 정범으로 각각 처벌하게 되는 것입니다. 됐죠?